안녕하세요. 이해란TV 이해란입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예, 그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성상훈 기자님께서 오늘 아주 빅 뉴스 속보, 이거 뭐 특종입니까? 특종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대단한 특종을 건지셨던데요. 예. 특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이 지금 일본의 대중이라는 그 잡지에 나오는 대중 잡지 이름이 대중인데, 그러니까 잡지 이름이 대중인 거죠? 대중 잡지가 아니라. 잡지 이름 대중인데 2017년 4월 17일자에 실린 기사를 제가 한번 기사화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나온 적 없죠? 예, 우리나라에 특종이에요, 특종. 그런가요? 예, 그럼 특종이죠. 제목이 이제 일본에 있는 중국인 스파이 5만 명이라는 기사인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은 중국의 그 하시모토 유타로 총리죠. 그치, 아베 총리 전이죠. 그러니까 그죠. 네, 아베 총리 하기 전에 민주당 정권이었죠. 친중 정권이었고, 그 수상이 이제 1998년에 이제 고위직에 있을 때 중국 여성 스파이한테 이제 매수가 돼가지고, 마타리가 있었군요. 거기도. 매수가 돼서 지금 중국에다가 이제 공적 정부 ODA 자금이라죠. 이제 정부 공적 개발 자금 26억 엔을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60억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원래는 가기로 돼 있었는데 1990년대 초반에 이제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제 모든 게 이제 동결돼 버렸죠. 동결됐는데 이 여성 스파이가 옆에서 이제 공작을 해서 꼬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허가를 다시 내준 거죠. 대단하네요. 그 여성 스파이. 스파이 좀 할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뭐 청문회도 열리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몰랐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지금 왜 이렇게 나왔냐면은 지금 중국의 이런 스파이들이나 공작 자금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일본 사회에 이제 침투해 있는 거죠.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국가보안법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스파이를 어떻게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스파이를 단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파이라 말할 수도 없고, 이거 잡을 수도 없고, 당신 와보시오 검색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세계 최강도의국 중에 하나니까, 뭐 미국부터 온갖 정보, 뭐 자금이 흘러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도 모이고 하니까, 이제 상당히 중국이 이제 공을 들이는 첩보의 국가 중 하나인데, 이제 어떤 식으로 첩보를 하느냐, 이제 뭐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있으면 거기가 핵심 거점이고요. 본부고, 주변에 이제 차이나타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나타운이 이제 지원 부대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차이나타운에 가서 뭔가 뭐 우리가 이제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 다 녹취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중국도 그러니까 일본도 심각하네요.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좀 이런 현상이 좀 있죠. 지금 우리도 사실은 뭐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지난번에 막 사드 배치 때 막 달려가가지고 왜 그렇게 중국에 충성을 해요? 그것부터 이상하게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제가 이제 여기 나온 일단은 이야기만 먼저 하면은, 지금 일본 내에 화교 단체가 큰 게 6개가 있는데, 여기가 한 60만 명 정도가 된답니다, 화교가. 화교가. 근데 이 화교들을 이제 중국의 인민해방군 소속 총참모부나 정보국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유학생, 노동자, 학자, 문화인, 그리고 번화가의 술집, 점원, 호스티스, 마사지까지 전부 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네요. 그냥 마사지를 받으러 가면은 마사지하고 있는 사이에 옷에서 있는 신분증이나 이런 거를 복사해 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 정보가 우리나라도 마사지 받으러 가면 안 되겠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이 중국의 이런 스파이 조직을 지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 정계에도 정치인들, 친중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연예인들, 뭐 인류기업 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어떤 또 일들이 나오냐면은 2007년에 2등해죠. 우리나라는 뭐 하사관 정도 되는데, 이 사람 집에서 이지스함의 고출력 레이더 시스템이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런 메모 장치가 발견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의 부인이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중국발 마타리들이 지금 일본에서 대거 활동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심각하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육상자위대가 500명이고요. 예. 해상자위대가 200명, 항공자위대가 100명, 항공자위대원 100명이 외국인 아내를 데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도합 800명이 이제 전체 그 자위대원 중에 800명이 외국인 그 와이프를 데리고 있는데 그 중에 70%가 중국인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중국? 뭐 배대머리 송사라 그래가지고 근데 국제적으로 다 어디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한테 나와가지고 일본도 이거 위험하네. 알게 모르게 이제 정보가 뭐 이런저런, 그럼 예를 들어 남편이 집에 와서 뭔가 이게 작업을 한다 했을 때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PC에 남아 있으면 그거를 이제 빼서 그리고 또 뭐 밤에 잘 때 쏘곤쏘곤 해가지고 그런 이제 정책에 뭐 관여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해당 관련해서 이런 정보들을 기사 이런 게 났던데 하고 또 던져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는 뭐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냐면요. 예를 들어 기지가 있으면 기지 주변에 슈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겠네요. 슈퍼에서 이제 점원으로 해가지고 오랫동안 얼굴을 익힌 다음에 갑자기 우연히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우산 좀 얻어 쓰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슈리 있었지 않습니까, 영화? 예, 그렇죠. 간첩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가까이에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다 보니까 또 이게 있습니다. 지금 일본하고 이제 중국하고 교류를 위해서 북경을 방문했는데 이제 일본의 정치인이 거기 성매매를 한 거죠. 그럼 북한에도 왜 씨앗인지. 이 남자들은 그게 문제예요, 그게. 한 시간 후에 이제 바로 공안이 덮쳤는데, 이제 이게 거기서 중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이 무마해주는 대가로 뭐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다음부터는 뭐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충분히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일본도 종계가 문제가 많군요.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 요 기사 나온 걸 보시면은, 이제 지금 이거 잡지가 요렇게 돼 있고요. 대중이고. 여기는 지금 중국 시진핑 주석 그 얼굴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심각한 게 이게 지금 자위대 기지까지도 지금 손을 대고 있습니다. 자위대 기지가 이제 오키나와에서 그 옆에 있는 무인도로 조금 옮기려고 하니까 그 무인도를 이제 일본 동경에 있는 회장이 소유를 하고 있었죠. 있었는데 이제 중국의 스파이 기업이 이제 기업인데 스파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놓은 기업이 이 회장한테 몇 년 전부터 와가지고 로비를 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합법적으로 이거를 그 스파이 기업이 사버리면은 합법적으로 중국의 이런 군사 기지가 여기 들어서 버리는 게.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제주도, 그 강정마을 주변, 또 평택 미군기지 주변.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당히. 이거 우리나라가 이게 상당히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될 내용들이 많은 거네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파이에 의한 살인 사건도 지금 일어나는데 이 살인 사건을 경찰이 취재하려고 하면은 이제 스톱이 되는 거죠. 위에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미 경찰청 안에도 일본 경찰청 안에도 상당한 스파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네요.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일본도 그렇구만. 이게 일본은 더 심하다는 거죠. 국가보안법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좀 국가보안법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린 거기다가 중국보다 더 해요? 그럼 북한의 간첩. 일본의 정보망이 상당히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게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보망이 이제 촘촘한데, 한국은 이제 국정원이 그나마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국정원 국내 파트를 없애버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뭐 테러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무방비적으로 해명이 하나도 안 되겠네요. 노출될 수가 있고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가서 이제 기업에 취직을 해서 그런 특수 기술들을 뭐 자료를 한 13만 건 이상 빼낸 산업 스파이도 있고요. 산업 스파이. 그리고 이제 산업 스파이, 그건 완전히 정말
예, 그리고 관청이나 은행, 뭐 생명보험사, 신용보증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우리 타이핑 고객의 이런 신상정보로 타이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인건비를 아끼려고 저기 줘버리는 거죠, 중국에다가. 외주를 맡기면은 그게 뭐 다 메모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론 조작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렇겠네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번에 예. 그 누가 얘기하는데 탈북자가 있잖아요. 예. 자기 신상정보가 북한에 다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야구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게임을 하려고, 야구 게임이 아니고 무슨 뭐 이게 뭐 총 쏘는 게임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하러 가니까 이미 등록이 돼 있다는 거죠. 난 처음 간 적도 없는데. 웬일? 이미 뭐 상당한 레벨로 올라가 있더라고. 그럼 누가 우리 송 기자님 정보로 그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도용이 된 거죠. 이미 지금 한국에서 수없이 많은 해킹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도 지금 어디 막 도용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여론조사가 뭐 어느 정당이 뭐 몇십 프로 나왔다 뭐 이렇게 하는데 4,500만, 뭐 5천만 중에 1,000명, 2,000명을 표본으로 이게 삼아서 이걸 하니까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표본이 원체 적으니까 뭐 무한대로 이렇게 수렴하면 전라도 지역은 99%라 그러는데 전라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억울하겠어요. 의미가 없는데 그나마도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충분히 여론 조작을 한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민심이다 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각 정당에서 투표로 이 여론조사로 하자. 뭐 자꾸 이런 이야기를 의미가 하는데 없네요. 의미가 그게 없어.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소위 말하는 중국의 이런 작업에 걸려가지고 우리나라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아니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중국이 16억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5천만보다 더 많은 그게 응답이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그 사이버 공작팀이 뭐 댓글팀이 뭐 1,000만 명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에 지금 한 6만 명 정도 유학생들이 들어가 있죠. 예.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촛불 집회에 뭐 참여했다는 이야기들 나오는데, 근데 지금 그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식으로 공작이 펼쳐지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있으면 정치인들한테 직접 뇌물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정치인들의 친인척 혹은 지인이 중국에서 독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엄청난 부를 쌓으면은 그 부가 이제 한번 걸러져 세탁을 해서 이 정치인한테 정치 자금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정치인의 후원 조직을 만드는 데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뭐 반미 시위를 하는 그런 데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뭐 그 정치인은 대한민국 정치인이 아니라 중국 정치인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서 막 무슨 일만 생기면 중국에 막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달려가는 이유가 사실은 시진핑 주석도 미국에 가서 그냥 꼬리 내리고 속된 말로 깨갱하고 돌아올 정도로 미국이 센데 미국한테는 막 큰 소리 치면서 미국이 더 영향력이 없나? 그러니까 이 사실은 중국하고 관계가 틀어지면은 무역 보복이라는 게 자신들의 이 돈줄이 끊기는 거죠. 자기 돈줄이 끊기니까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면 개인 돈줄이 끊기는 게 아니라 국가의 돈줄이 끊기는 거고, 그죠? 예, 중국하고 관계가 끊기면 국가의 돈줄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예. 자기들의 개인 돈주머니에 줄이 끊긴다. 그게 말이 되네요. 그죠?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국가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의 지금 뭐 법무장관 후보자도 여성 문제 때문에 낙마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무슨 청와대 행정관이 이렇게 장관보다 TV에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게요. 그 행정관 그분도 지금 여성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번 그분들은 왜 자꾸 여성 문제가 그렇게 더러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소위 말하는 이 좌파들은 학교 다닐 때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문란한 집단 이렇게 원래 그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뭐랍니까, 이념을 위해가 사상을 위해서 자기 몸을 도구로 쓴다 그런 게 좀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단적으로 물란한데,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이 이제 몸으로 정으로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충분히 수없이 많은 이 중국의 이 여성 마타리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정부 정책 짜시는 분들한테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럼 남자들은 이제 더 정치하면 안 되겠어요. 나 마타리들한테 손 넘어가니까. 여자는 또 남자 마타리한테 넘어가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우리가 탈원전 정책이라는데, 탈원전을 하면 어떤 우리가 이제 후폭풍들이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엄밀한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다. 전기세는 얼마가 올라갈 거며 산업은 얼마나 피해를 볼 거며 이런 부분이 없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대통령이 나와서 야 원전 안 해. 그럼 대응책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원전을 도입하게 된 동기는 그 원자력으로 하는 전기가 가장 싸게 먹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이 원전이 없어지면 안전하다고 하는데, 중국의 이 해안을 따라서 온 천지 지금 한 50개 이상의 지금 원전이 깔려 있는 상황이죠. 아니 근데 그럼 중국 원전도 못하게 해야지. 아니 그리고 핵 때문에 가장 불안정한 거는 북한 핵 아니에요? 원전이 문제가 아니라. 그죠.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한데 북한 핵은 지금 불안한데. 그러니까 그건 왜 안 말해요? 북한 핵을 폐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원전을 폐기하겠다고 하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다 거기다가 또 뭐 화력발전소도 안 된다, 수력발전소도 안 된다. 그건 무슨 발전소로? 전기도 안 써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상식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촛불만 켜나? 그러니까 촛불 정권이라 촛불 우리 초장사 할까요? 아니 그 초장사 하면 될 거. 아니 이게 무슨 화력발전소도 안 된대, 원자력발전소도 안 된대, 수력발전소도 안 된대. 그럼 발전소라는 게 없는 나라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촛불밖에 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전라도 정권이, 호남 정권이 경상도를 죽이려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진짜요? 98년도에 신한일 어업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업이 이 부산 경남 이쪽에 어업으로 생계를 있던 분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어선수가 감축되고 하면서. 경남 그쪽에요? 예. 경상도 분들이? 경상도 쪽에 타격을. 그게 그러니까 전라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김대중 정권이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또 DJ 노무현 정권 때 뭐가 있었냐면은, 이 자동차, 조선, 이런 석유 유화, 이런 첨단 기지를 전부 다 중국으로 옮겼습니다. 뭐 중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명분은 그거인데, 결과적으로 그 부메랑이 지금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중국이 조선 1등이 되면서 한국이 지금 수주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중국한테 추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다 잘못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전략적으로 실수를 한 거죠. 산업을 IMF를 우리가 통과를 했으면은, 무사히 마쳤으면은 국내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국내 공장을 갖다가 전부 다 중국에다가 이제 갖다 줘버리니까. 아니 그리고 그게 조선업이 울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울산도 있고 거제도 있고 부산도 있고. 그건 다 경상도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가. 그것도 또 전라도 대통령께서 경상도 DJ 노무현이니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호남 정권이라고. 그러니까 경상도 그러니까 전라도 대통령께서 경상도 분들을 못 살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뭐 그렇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근데 말 되네.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게 보인다 이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전까지 없으면은, 원전이 우리가 조그마한 비행기 하나에 이 부품이 한 20만 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원전은 우리가 한 5조 원 가까이 하니까 그게 수백만 개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 부품을 만드는 공장들이 부산, 경남, 창원, 여기 울산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또 경상도 죽겠네요. 그러면 그 일자리가 몇십만 개가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경상도 사람들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은 다 공무원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 공무원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를 늘린다 그러면서 경상도 일자리를 싹 다 죽이면, 그럼 이거 경상도 죽으라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런 맥이 그렇게 흘러오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아니 옛날에 5.18 때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 죽인다 그래가지고 5.18이 일어났다면서요. 뭐 그런 소문이. 그때 그래서 뭐 일어났다면서요. 누가 유언비를 퍼뜨려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 전라도 정권이 경상도 사람들 다 죽이려고 그런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지금 이야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으면서 이게 이제 지역 감정으로 이제 폭발. 그렇겠네요. 아니 이거 왜 그래요? 왜 경상도를 못 살게 놀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서울이니까 상관없지만.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무슨 문제냐면, 원전이 없어져 버리면은
엄청나게 전기료가 올라가는데 그 부산 경남 그쪽에 있는 공업단지 다 죽는 거죠 이제. 아니 그 공업단지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죽죠. 그죠. 예. 전기세가 비싸지면 못 해먹어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수입이 줄어드는데 예. 물가만 오른다고 됩니까? 그럼 상품이 줄어들죠. 이제부터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정말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은 뭐냐면 아니 원전 없애고 뭐 화력발전소 없애고 이게 다 국가의 기간 산업이란 말이에요. 국가의 기간 산업이에요. 그럼 국가의 기간 산업이라는 거는 대통령 거가 아니고 국민 거예요. 그건 개인이 그러니까 어떤 소유주가 국가잖아요. 그럼 국가는 국민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대통령 됐다고 오늘 막 원전도 막 없애고 막 화력발전소 막 없애고 막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무슨 국정농단? 아니 이건 국민농단인가? 이런 건 뭐라고 말해야 돼요? 국부농단? 이건 국가의 재산이 없어지는 거니까 국부농단인가? 이건 사실상 이거는 뭐 민주를 가장한 뭐 이거 독재가 돼버리는 거죠. 아니 왜냐면 자 보십시오 지금 원전을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국가의 재부가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농단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건 뭐라 그래야 돼요? 국부농단. 우리가 이제 지난 그 탄핵 기간 동안에 배운 게 농단하고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 이거 하나 배웠는데 뭐예요? 이거 직권남용 아니에요? 이거 국민들한테 토론했어야 되는데 막 마음대로 하면 직권남용. 그러니까 이게 뭐 직권남용이 아니라 월권이지 월권.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사드 문제도 지금 뭐하고 엮였냐면은 사드를 지금 배치를 반대한다고 해버리면은 미국이 무역 보복을 하겠죠. 뭐 한미 FTA를 철회하든지 아니면은 뭐 환율 조작국으로 한국을 환율 조작국 지정하든지. 그럴 거라고 믿죠. 왜냐면 미국은 천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래서 그러겠죠. 미국은 천사니까. 제일 타격을 보는 게 부산 경남 지역입니다. 또? 거기도? 전부 다 거기서 왜냐면 그렇군요.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가지고 부산 경남에 그런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부산항, 마산항, 울산항 끼고서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 경상도 사람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럼 내가 죽인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들어보니까 그 경상도 사람 죽이려고 그러는 것처럼 들리네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이상한 정책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일본의 지금 이런 스파이 사건을 본다면은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준다. 그죠. 우리가 한번 반면교사를 삼을 타산지석이라 해야 되나요? 한번 우리가 꼼꼼하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정원에 계시는 분들 정말 이게 분발해야 되겠어요. 예, 국정원장이 새로 오셨다고 그래서 막 아무거나 하라고 한다고 다 따라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심각한 거는 우리나라 이제 해병대를 5,900명을 또 5,600명을 줄인대요. 감축을 한대요. 중국하고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해병대입니다. 맞아요. 언제 어디로 치고 들어올지를 모르는데 그런 소위 말해 해병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이게 함부로 휴전선에서 병력을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이거 좀 야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모르겠어요. 북한에서 이런 말 있어요. 이렇게 지금 몸 다른 여자가 남자가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 막 자기들 옷 벗고 막 이렇게 달려드는 거 있잖아요. 딱 그거 똑같아요. 이제 보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막 이러고 지금 또 있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이게 연방제통이라고 싶어가지고 몸 다른 사람이 그냥 다 자기 무장을 다 자가 해제하고 막 이렇게 하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남자가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 막 여자가 막 자기들로 몸이 달아가지고 그냥 옷 딱 벗고 막 그냥 덥적 가서 앵기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거 뭔지 이건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시민단체들 지금 녹조 때문에 수문 개방하라고 하는데 지금 농사가 안 되고 물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트랙터가 올라온대잖아요. 망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트랙터가 이렇게 트랙터로 북한 트랙터 여기 트랙터가 29일부터 30일 사이에 상용을 한답니다. 그러면 저기 청와대 마당 넓은 데다가 트랙터를 다 세워놓고 트랙터 다 세워놓고 이제 그리고 이게 비 오라고 하면 되죠. 이게 지금 우리가 또 심각한 거는 제주 해군기지 반대를 하는 데모장에 즈음 해가지고 이 외지에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해버린 거죠. 이사를 와버린 거예요. 어디서? 다른 지역에서. 그건 왜 그렇게 이사 와요? 여기 와가지고 도지사 나가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성주에 뭐 이렇게 데모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다 그쪽으로 이사 가거든요. 거기 딱 주민등록 2번 띄워봐야 되겠네. 이게 뭐야? 그 뭐죠? 거주 그거 언제 했나? 그죠, 예. 근데 뭐 그거 띄워봐서 뭐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의 우리는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예. 되죠? 글쎄요, 뭐 우리 서로 지켜야죠. 예. 서로 힘도 없는데 어떻게 지켜요? 예, 지금 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예. 한국의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게 참가했던 시위대들이 그 플래카드를 들고 그 일본 오키나와 그 주일 미군 기지 이전하라고 나가라고 데모를 하는데 갔다가 잡힌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면 걔네들이 자기네끼리 이게 상부상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공산당이 그때 와서 도와줬잖아요. 그죠. 국제 공산주의 연맹 이 소속 회원들이 국적을 초월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 교란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중국이 자금을 대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은. 그래서 이 평택 그 기지 나가라 하고 제주 해군 기지 나가라고 하고 소위 말해서 오키나와 기지 나가라고 미군 기지 나가라고 하면은 제1도론선, 제2도론선이 완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그럼 우리나라 무역도 못하고 수출길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바닷길 막히고. 그냥 죽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죽읍시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자기 스스로 죽고 싶고 그렇게 난리치는데 그런 그냥 죽지요. 네. 참 어이가 없네요. 지금 심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그러네요.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고 언론은 다루질 않고 있고 모르는 게 아니라 알려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사는 제가 지금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그 게재를 해놨으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뭐. 근데 사람들이 보고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 기자님께서 가끔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고. 이제 들고 보니까 이게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게 무슨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거 뭐 이상하다 했지만 이렇게 일본에서 기사가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자꾸 부탄이 한국에서 뜨는데 그 부탄은 중국의 마오이즘이 인도로 침투하는 그 전초기지입니다. 그래요. 중국 공산당이 인도로 침투하는 전초기지가 부탄인데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공산주의적인 그런 어떤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행위가 북한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니죠. 국제공산당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중국이 예전에는 중화사상으로 이제 뭐 전체를 아울렀는데 이제는 중화사상이 아니라 마오이즘 중국식 공산주의를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자기들 영향력을 이제. 그럼 미국이 분발해야 되겠네요.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국가인데 그 자유주의로 전 세계를 빨리 이렇게 뭡니까 바꾸지 않으면 중국 공산주의에 이게 전 세계가 또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되겠네요. 그래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모택동 마오이즘 마오이즘 때 중국에서 4천만 명이 굶어 죽은 거 아시죠? 그래 굶어 죽었죠.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 토지나 이런 걸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 자위대 근처에 이제 이상 불손한 목적을 가지고서 만들어진 기지 누가 구입을 하면은 땅 구입했니 부동산 구입한 것들을 몰수하는 법안을 또 지금 추진을 하고. 잘했네요. 나는 그때 제주도에 갔을 때 중국 사람들이 하도 땅을 많이 산다 그래서 야 이러다가 이게 중국에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내가 생각했을 때 무슨 어쨌든 한국에 붙어있는 땅이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야 그 땅 다 무효야 너네 산 거 다 무효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WTO 조항 안에 이게 뭐 그런 목적이 불순하면 그게 뭐 이렇게 회수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정부가 우리 정부여야지 그치. 대한민국 정부여야지 가능한데 아까 하시모토 유타로처럼 그 중국에 이렇게 끈이 묶여있는 그런 수상이 들어서면 그런 지도자가 들어서면 안 되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좋은 신체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또 이제 마지막 끝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이 제주 해군기지 옆에 땅을 많이 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라산 중턱에 땅을 사는데 그게 이제 제주 해군기지를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인 거죠. 그럼 그걸 다 무효로 시켜야 되겠네. 원희룡 지사한테 이거 편지 쓰세요. 이거 하나 보내요, 이거. 우리 성 기자께서 보내세요.
원희룡 지사가 그래도 좀 애국심이 있겠죠? 예. 네, 그러니까 빨리 보내가지고 그거 산 거를 다 취소하게 해야죠. 그리고 또 중국이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대마도 주변에 있는 대마도의 땅을 사고 대마도에 있는 자위대 근처 기지 근처에 땅을 사들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일 관계가 나빠지는 거죠. 이간질 시키는 거죠. 예. 원래 중국은 EJ 전략으로 유명하잖아요. 예. 아 그렇군요.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오늘 수고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언론 지상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소식을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해란 TV를 시청하시는 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었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께 엄청난 또 사명감이 주어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엄청난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정말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국회의원, 정치인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의 뿌리를 받고 살아온 우리의 국민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주인들인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서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